여름의 문. 가와카미 미에코 지음. 홍은주 옮김. 도서출판 책세상. 17. 있는 것보다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이스커피 용기에 묻은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다. 전신에 흘렸던 땀이 조용히 식으면서 살갗에 희미하게 거품을 만들었다. 아이자와 씨는 몸을 조금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짚고 손에 쥔 아이스커피 용기를 바라보았다. 로비병 녹직이 걸린 바다 생물이 많이 장식된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관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기념품 주머니를 든 여자아이 무리가 떠들썩하게 웃으며 지나갔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일어나 천천히 걸어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덮은 두터만 무더위의 막을 살짝 찢는 것처럼 멀리서 기적이 울렸다. 미지근한 바닷바람 끝에 여름 해질녘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났다. 여러 가지 그림자가 조금 흐려지고 먼 곳의 빛이 조금 짙어졌다. 저녁놀이였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아직 꽤 멀리 있을 줄 알았던 관람차가 바로 가까이 보였다. 나는 발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관람차를 바라보았다. 흰색과 초록색 곤돌라가 석양빛이 물들이는 하늘을 뒤로하고 천천히 올라갔다. 아이자와 씨도 나란히 서서 하늘을 이동하는 곤돌라를 바라보았다. 저 위에선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 보일까? 나스메시 동네와 하늘과. 아이자와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 보이겠죠. 관람차 승강장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아이자와 씨가 타실래요?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턱을 들어 올려다본 관람차는 몹시 거대해서 전부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매니의 곤돌라는 거의 깨알처럼 보였다. 그 높이를, 그 거리를 생각하면 몸이 붕 뜨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배낭끈을 틀어쥐었다. 아이자와 씨가 다시 한번 내 눈을 보고 물었다. 내가 조그맣게 끄덕이자 아이자와 씨가 티켓을 사왔다. 우리는 승강장 줄 맨 뒤로 가서 차례를 기다렸다. 좌우로 나뉘어 가라고 유도하는 직원 2사람의 목소리에 맞추어 커플이며 몇 명 무리가 차례차례 곤돌라에 올라탔다. 우리 차례가 왔다. 아이자와 씨가 몸을 숙여 먼저 올라타고 나는 제자리 걸음을 몇 번 한 끝에 문 옆에 달린 바를 붙들고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관람차는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잔잔했고 곤돌라는 미동도 없이 천천히 올라갔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은 몰라도 특수한 플라스틱 소재인 듯한 창 유리에는 자잘한 흰 흠집이 무수히 있고 그 탓인지 밖은 희미한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다. 곤돌라는 여름 저녁노를 밀어내며 소리 없이 올라갔다. 수족관 지붕이 점차 멀어지고 옆에 나란히 자리 잡은 공원의 수목과 부근 건물들이 갈수록 작아졌다. 바다가 보였다. 잿빛도 낯빛도 아닌 짙은 바다가 몇 개의 직선으로 나뉘어 조용히 철썩였다. 배가 몇 척, 무리의 손가락으로 그린 것 같은 작은 자국을 남기며 느리게 움직였다. 아이자와 씨는 실눈을 뜨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요. 내가 말했다. 바다랑 항구의 차이를 몰라서. 차이요? 네. 저 살던 데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이 바다라는 건 알았어요. 갯냄새가 나고 파도가 굉장하니까 바다잖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바다라고 생각했던 바다랑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바다? 네. 바다는 사진이나 이야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다는 새파랗고 예쁘고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모래톱이 있고 하얗지 않더라도 아무튼 모래사장이 있고 파도가 밀려오거나 해요. 발을 담그고 싶으면 담글 수 있고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도 있어요. 파도도 바다도 그런 게 진짜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자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바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파랗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둡고 시커멓고 깊고 빠지면 끝일 것 같죠. 이 바다랑 저 바다는 대체 뭐가 다를까? 어릴 때 줄곧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게 됐나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웃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곤돌라는 천천히 올라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다는 빛깔과 크기를 바꾸었고 수평선이 어렴풋한 한 줄의 선처럼 빛났다. 안개 낀 하늘 어딘가를 검은새가 똑바로 날아갔다. 멀리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왔다.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아이자와 씨가 말했다. 옛날 몇 번이나 아버지와 관람차를 타봤습니다. 아버지랑요? 네. 어머니는 그런 걸 썩 좋아하지 않아서 놀이공원은 늘 아버지와 저 둘만 갔어요. 아버지도 놀이공원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곧잘 데려가 주셨어요. 놀이기구는 저만 타고 출구에서 기다리셨죠. 위에서 보면 아버지가 점점 작아져서 불안해집니다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뭔가 겸연쩍기도 하고 좋기도 했죠. 아이자와 씨는 조금 웃었다. 그런데 아버지도 관람차만은 좋아하셨는지 놀이공원에 간 날은 맨 마지막에 꼭 함께 타곤 했습니다. 여러 놀이공원에 여러 관람차를 타고 여러 풍경을 봤습니다. 아이자와 씨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눈옆을 문질렀다. 나스메 씨, 보이저라고 아세요? 보이저? 내가 물었다. 나사라든가 뭐 그런? 그렇습니다. 아이자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저. 지금부터 약 40년 전 여름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입니다. 1호와 2호가 있는데 2호가 먼저 가고 조금 뒤에 1호가 날아갔습니다. 우리랑 거의 동갑이라고 할까요? 크기는 소 한 마리 정도로 현재는 아마 지구에서 200억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을 날고 있을 겁니다. 200억 킬로미터. 내가 중얼거렸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얼마 전 어디선가 읽은 기사에서는 200억 킬로미터란 시속 300킬로미터인 신칸센으로 달려 7,600년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걸어 네 라는 대답이 들릴 때까지 하루 반쯤 걸리는 거리라고 비유했더군요. 굉장하다. 네, 아버지가 그 보이저를 좋아하셨다고 할까 관람차를 타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저는 가는 곳곳에서 지금껏 여러 가지를 촬영해 데이터를 보내오거든요. 많은 위성들, 토성 테두리. 유명한 것이 목성의 저 거대한 황토색 소용돌이 사진인데 본 적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해왕성 촬영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을 들여 태양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좀 굉장한 거죠. 인간이 만든 물건 가운데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원래 주요한 임무랄까 역할은 꽤 오래전에 마쳤지만
보이저는 지구와 교신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비행하고 있어요. 40년이나 줄곧. 네, 아무것도 없는 까마득한 컴컴한 우주를 궁수자리 방향을 향해 날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썩 와닿지 않지만 이를테면 지금 비행 중인 보이저가 그 다음 항성, 요컨대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는 것은 4만 년 후라고 해요. 말이 스쳐 지나는 거지 그 사이에 2광년 정도 거리가 있는 모양이지만요. 4만 년 후. 굉장하죠? 아이자와 씨가 소리 없이 웃었다. 그래서요. 더 놀다 가고 싶어서 관람차에서 제가 좀 삐져있거나 친구랑 다투거나 어머니께 야단 맞고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는 보이저를 생각해봐. 보이저는 줄곧 홀로 빛도 뭣도 없는 깜깜한 곳을 계속 날고 있거든. 상상도 비유도 아니고 이 순간 네가 있는 이 세계 어딘가에 그런 공간이 실제로 있고 보이저는 지금도 그곳을 날고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올려 보려고 해도 그게 어렵거든요. 아이자와 씨가 웃었다.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어쩐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별별 성가신 일이 많지만 100년 따위 순식간이야.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따위 우주에 비하면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도 안 되는 거야. 그 속에서 울고 웃는다고 생각하면 기운 나잖아. 하지만 그건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자신은 물론이고 태양마저 다 타버리고 지구와 인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거든. 보이저는 어쩌면 그 뒤에도 우주의 끝을 계속 날고 있을지 몰라. 아버지는 곧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저에는 지구 문명을 새긴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는데 골든 레코드? 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천둥과 새소리 같은 지구상의 가지가지 소리를 녹음한 겁니다. 그 밖에 50개가 넘는 언어의 인사말, 여러 나라의 음악,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 어떤 몸을 지니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색깔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소중히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막, 바다, 산, 동물, 악기, 어떤 문명과 과학을 이룩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한 장의 레코드에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재생하기 위한 바늘도 함께. 나는 한 장의 황금빛 레코드를 떠올렸다. 먼 미래에 우주 끝에서 누군가가 보이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해독할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엔 지구도 인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인류가 보낸 나날은 기억만큼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자신이 언젠가 똑같이 사라져버릴 이 장소에 지금 있다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을 느끼거나 했습니다. 아이자와 씨는 소리 없이 웃었다. 예, 준. 사람이란 참 신기하지. 전부 사라질 줄 알면서 울고 웃고 화내고 이것저것 만들고 부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할지 몰라도 그래도 준, 그런 것까지 다 통틀어 살아있다는 건 역시 굉장한 거란다. 그러니까 끙끙거리지 말고 기운 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린 마음에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까마득한 컴컴한 우주 공간을 우리의 기억 같은 것을 싣고 앞으로 몇만 년이나 계속 날아갈 보이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와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아이자와 씨는 조금 웃고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를 태운 곤돌라는 어느새 가장 높은 곳을 넘어 여름 석양 속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표시를 남기듯 천천히 하강했다. 하늘에는 짙거나 옅은 푸르름이 띠처럼 길게 깔리고 우리는 침묵한 채 창밖에 펼쳐지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나스메 씨를 생각하면 그때의 기분이 떠오릅니다. 아이자와 씨가 말했다. 몇 번이고.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나스메 씨를 만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이자와 씨가 말을 이었다. 지금껏 저는 진짜 아버지를 찾고 있었지만 만나야 한다고, 자신의 절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네. 제가 이 모양인 건 그걸 이루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네. 제가 줄곧 생각했던 것은, 줄곧 후회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저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는 당신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일. 나는 아이자와 씨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 생전의 사실을 알고 그런 후에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는 당신이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자와 씨는 말을 마치고 내게 등을 돌리듯 얼굴을 창밖으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10개 걸려있던 구름은 바람에 실려가고 젖은 헝겊이로 번지는 잉크처럼 부드러운 장밋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빛은 우리가 탄 곤돌라에도 닿아 아이자와 씨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건드렸다. 나는 아이자와 씨 옆으로 가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의 등은 커다랗고 어깨는 매우 넓었지만 처음으로 아이자와 씨에게 닿은 내 손바닥 아래는 아직 어린 아이자와 씨가, 조그만 어린아이인 아이자와 씨가 있어서 그 아이의 어깨를 만지는 기분이 들었다. 덜컹덜컹 작은 소리를 내면서 곤돌라는 천천히 지상에 다가갔다. 우리는 같은 창 너머로 조용히 숨쉬는 빛나는 바다와 동네를 바라보았다.